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 르노 삼성의 정말 오랜만에 신차죠. 거의 QM6 이후에 한 4년 만에 신차인데요. 바로 소형 SUV 모델 XM3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XM3 한번 어떤 차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요즘 상황이 많이 좀 어렵죠. 뭐 코로나19의 확산도 있고 자동차 산업 자체도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 심리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자동차 생산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르노 삼성의 SM3, XM3가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국내 시장에서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신차 출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보시는 XM3가 좀 출시가 됐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르노 삼성이 오랜만에 신차이기도 하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소형 SUV 시장, 뭐 셀토스, 베뉴를 시작으로 해서 셀토스, 뭐 티볼리까지 다양한 차종들이 이 엔트리 모델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의 XM3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 디자인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 XM3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다른 소형 SUV 모델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전 트림이 이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세이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보고 있는 이 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느냐 마느냐 이런 걸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 트림에 LED 헤드램프를 적용했다는 건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안쪽에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뭐 르노 삼성의 차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쪽에 액티브 셔터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셔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 주행 시에 셔터 안쪽에 이 그릴 안쪽에 있는 셔터를 닫아서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이렇게 위쪽으로 흐르게 하는 원활하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저속 주행 시에는 엔진룸 안쪽에 냉각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부로는 그 사양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옵션을 통해서 이 스키드 플레이트를 더해진 모습을 갖춘 이 전면부 모습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헤드램프 아래쪽에 보면은 안개등과 함께 이제 디자인 요소가 단순하게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실제로 바람이 들어가는 이 공기 흡입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 흡입구가 공기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뒤쪽으로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뭐 타이어 브레이크 쪽에 냉각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전면부 인상 자체가 이제 기존의 르노 삼성에서 보여줬던 뭐 SM6의 세단 모델을 그냥 보는 것 같은 이렇게 인상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패밀리룩을 그대로 이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얼핏 봐서는 이 차량이 좀 정면만 봐서는 이제 이 차량이 SM6인지 XM3인지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친숙한 모습이라고 좀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네, XM3의 측면 실루엣이야말로 이 XM3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특징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사실 이 소형 SUV 시장에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없었죠. 쿠페형 SUV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많은 프리미엄 브랜드들, 특히 이제 독일의 프리미엄 SUV들이 이러한 스타일의 새로운 디자인의 SUV들을 선보였었죠. 기존에 익숙한 형태의 전통적인 그 SUV 디자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SUV의 인기가 커짐에 따라서 조금 더 개성 있는 스타일을 원하는 그러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쿠페형 SUV들을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에도 선보였었죠.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러한 쿠페형 SUV를 그러니까 좀 만들어내서 좀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기존의 전통적인 스타일의 SUV뿐만 아니라 이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 브랜드 가치를 조금 더 높이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더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성공을 했죠. 하지만 이 양산 브랜드들이 이 쿠페형 SUV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좀 실현해야 되는 이 양산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러한 쿠페형 SUV, 개성 강한 이 SUV를 좀 양산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 단적인 예로 이제 상당히 조금 일찌감치 이 쿠페형 SUV를 선보였던 국산차가 있습니다. 바로 쌍용 에이티언인데요. 프리미엄 브랜드들보다 오히려 조금 더 앞서서 이러한 쿠페형 SUV를 양산 브랜드가 선보이긴 했지만 이 차량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조화롭지 못한 이 디자인 때문에 악평을 받기도 했었는데, 지금 바로 이 눈앞에서 보고 계신 이 XM3의 측면 디자인 정말 멋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SUV들이 선보이지 못했던 정말 강한 개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앞쪽에 보시면 상당히 좀 대구경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 차량입니다.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높고 SUV보다는 조금 낮은 전통적인 SUV보다는 조금 더 낮은 형태의 이러한 측면 전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량의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좀 쐐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세단 모델을 약간 이렇게 띄우는 듯한 그러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측면 라인, 특히나 이제 C필러에서 트렁크 리드까지 이어지는 이 측면 라인이 XM3의 정말 백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쿠페 스타일의 SUV 모델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트렁크 리드, C필러부터 트렁크 리드까지 굉장히 좀 유려한 라인의 이 측면 라인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조금 더 천편일률적인 SUV를 떠나서 좀 더 개성 강한 SUV, 그리고 소형 SUV를 선택하면서도 이러한 좀 개성 강한 디자인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정말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세일즈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차량의 후면부 역시 굉장히 좀 볼륨감을 강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정말 그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선보였던 이 쿠페 스타일의 SUV를 보는 듯한 이러한 모습 떠오르게 하는데요. 일단은 그 리어 램프 자체가 이제 커넥티드 디자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 가운데 그 르노 삼성의 로고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가 이어져 있는 형태로 굉장히 좀 와이드한 모습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리어 램프 디자인이 빨갛게 구성된 이 리어램프 디자인을 통해서 이 후면부에 강한 인상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제 이쪽에도 리어 범퍼 하단에도 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기구 디자인에 그 크롬 몰딩이 있긴 하지만 디자인 요소로서만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쪽에 범퍼 하단으로 배기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SUV 모델보다 뒷모습이 상당히 조금 껑충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다른 기존의 모델들과 좀 차별화된 디자인, 좀 개성 강한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뒷모습에서도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XM3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적재 공간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겠죠. 전동식은 아니고요. 이게 수동으로 열리는 그러한 리어 게이트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적재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좀 넓습니다. 기존의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에 이 리어의 그 적재 공간 자체가 작게는 250리터부터 넓게는 450리터까지 다양한 크기의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동급의 경쟁 모델 가운데서도 가장 넓은 이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513리터의 이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트렁크 하단에 이 패널 자체를 이렇게 들 수도 있고요. 또 빼서 이런 식으로 하단으로 집어서 넣어서 더 많은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12리터까지 이 적재 공간이 최대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위쪽으로 올리게 되는 경우에 살짝 이 윗부분이 걸치면서 잡아주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이 트렁크 하단에 또 다른 적재 공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이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쪽에 타이어 같은 것들이 위치를 하면서 좀 수납 공간이 좀 적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좀 XM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넉넉한 형태의 이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재 공간 좌우로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요. 작은 짐을 잠깐 동안 놓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패널을 떼서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정보가 높은 짐들도 좀 여유 있게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차량의 스타일 자체가 이제 쿠페형 스타일입니다. 차량의 루프의 높이가 조금 더 일반적인 SUV 모델보다는 이 정보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려하게 내려가는 이 라인 때문에, 그 다음에 수직 형태로 많은 짐을 쌓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널을 아래로 수납을 해서 좀 더 깊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은 충분히 좀 만회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XM3 한번 실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 XM3 같은 경우에 굉장히 스포티한 외관이 특징이었다면요,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첨단의 이미지를, 기존의 르노 삼성의 다른 차량보다는 조금 더 첨단의 이미지를 더한 이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을 좀 타겟으로 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 실내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좀 최신의 느낌을 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일단 지금 제가 시승하는 차량은 1.3L 그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된 TCE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많은 옵션들이 들어간 거의 뭐 풀옵션에 가까운 사양의 차량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계기판 자체도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금 더 낮은 사양의 1.6 가솔린 모델이라든지 조금 더 낮은 트림의 그 모델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그 아날로그 방식의 계기판, 그리고 가운데 작은 뭐 4인치의 그 디지털 클러스터가 장착된 이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좀 깔끔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조금 더 시인성이 좋게 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다 보니까 뭐 주행 모드에 맞게 이 계기판의 디자인이 바뀌고 뭐 색상이 바뀌는 이러한 요소들도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RPM 게이지, 왼쪽에는 속도계, 그리고 가운데에는 다양한 차량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정보들은 스티어링 휠의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변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자체도 지금 옵션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이 차량의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약간 그 중심축이 그 원에, 이 스티어링 휠 원에 조금 더 낮은 부분에 이제 중심축이 위치해 있는 이러한 형태의 스티어링 휠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이 끝부분이 살짝 그 각도가 이제 D컷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그런 것을 좀 쉽게 느끼긴 어려울 정도의 이러한 원형의 스티어링 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뭐 차선 유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의 온오프 기능, 그 다음에 계기판의 밝기를 조절하는 부분, 그 다음에 헤드램프의 그 각도를 조절하고 스티어링 휠의 그 온열 기능을 작동시키는 버튼들이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4가지의 그 버튼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패드 시프트도 적용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텔레스코픽 기능을 적용을 합니다. 앞뒤 상하 뭐 다 움직이는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내에서 느껴지는 고급감이 뭐 동급에서는 사실 조금 찾기 어려웠던 그만큼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고급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뭐 소재 같은 경우에 뭐 대시보드 상단이라든지 차량에 손이 많이 닿는 이러한 부분에는 부드러운 소재의 가죽, 인조 가죽 같은 것들이 덧대어져 있고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우레탄 소재로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 주변도 카본 소재 같은 이러한 문양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플라스틱 소재가 덧대어져 있고요. 크롬 소재라든지 뭐 피아노 블랙 소재의 플라스틱이 덧대어져 있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제 9인치가 넘어가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 터치 방식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좀 탑재가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그 SM6나 뭐 QM6에 탑재됐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좀 출시된 지가 좀 오래됐죠. QM6만 해도 벌써 4년이 출시된 지가 4년이 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화면 구성 자체가 조금 시간의 흐름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구성을 보였던 반면에 이 XM3에는 굉장히 좀 깔끔한 형태의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홈 화면인데요. 상단에는 뭐 내비게이션 정보, 그리고 하단에는 뭐 오디오 정보라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볼륨 같은 경우에도 스티어링
스티어링 휠의 좌측에 있던 이 페달 방식의 이 버튼을 통해서 조절할 수도 있었지만 이 터치 방식을 통해서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 버튼을 한번 스크롤 해 보면요, 그 다음 화면, 두 번째 화면으로는 여러 가지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는 뭐 차간 거리 조정하는 이런 버튼들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터치를 해서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의 활성화 버튼,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의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 뭐 진동의 세기, 그러니까 차선을 넘어가는 경우에 스티어링 휠로 이제 진동이 오게 되고요. 또 경고도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 진동의 세기라든지 경고 방식이 좀 빠르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민감도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의 활성화 버튼도 이곳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와 에코 모드, 그 다음에 개인의 설정에 맞출 수 있는 이 마이센스까지 버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인포테인먼트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드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뭐 스티어링 휠의 강도, 뭐 일반적인 레귤러 모드, 그 다음에 컴포트,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 요 세 가지.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좀 강해지는 거고, 컴포트 같은 경우에 가장 담력이 약한 모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설정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레귤러라는 표시가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스타일에 따라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에코 모드일 때는 녹색 바탕에 별다른 RPM 게이지가 없이 속도만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컴포트에서는 뭐 속도계와 주행 모드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스포츠 모드일 때는 조금 더 강렬한 색상의 빨간 색상의 이런 계기판, 그리고 가운데 RPM 게이지가 크게 나오고 요 가운데 이제 속도가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계기판으로 좀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화면이 이제 속도계와 RPM 게이지, 그리고 가운데 이제 정보가 나오는 이 일반적인 화면 계기판 스타일이 되겠고요. 라이팅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 총 8가지 색상으로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어 트림 부분과 차량의 전망 대시보드 하단에 이 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야간에 조금 더 화려한 이미지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도어 트림의 그 손잡이가 있는 부분과 이 글로박스 위쪽 부분, 이 라이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을 끄고 켤 수가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 버튼을 다시 눌러보면요, 또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뭐 오디오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 정화 기능의 활성화 버튼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실 이제 봄철이 되면 또다시 미세먼지가 좀 심해질 텐데, 이러한 기능들이 상당히 좀 유용하게 공기 정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 공기 정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뭐 풍량이 세지면서 공기 정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기능을 눌러보면은 이제 현재의 이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의 공기질을 좀 측정을 해서 미세먼지 상황도 이렇게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쪽에는 주유 충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뭐 경로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뭐 주유소 같은 것들이 좀 빠르게 표시가 되면서 찾아가기 쉽도록 하는 편의 기능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화면으로 구성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자주 쓰는 버튼들은 이 인포테인먼트 하단에 이제 위치를 해 있습니다. 뭐 스티어링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아이드닝 스탑을 해제하는 버튼들, 그 다음에 시트의 열선 기능과 통풍 기능 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인포테인먼트 화면 하단으로 위치해 있고요. 이제 풀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는 시승 차량입니다. 사실 그 낮은 트림의 차량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에어컨이 장착이 되는데요. 풀 오토 에어컨의 디자인이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이 주변부에 이 알루미늄을 가공한 듯한 이러한 형태의 좀 소재들이 좀 덧대어져 있어서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질감을
그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기 때문에 이 풀 오토 에어컨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실내 분위기가 조금 많이 좀 달라질 것도 같습니다. 하단부에는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는 이 패드가 덧대어져 있고요. USB 포트는 앞쪽에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C 타입은 아니고 일반적인 타입이고요. 그 옆에는 옥스 단자와 함께 시거잭도 함께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어 주변이 이제 인조 가죽으로 이제 덧대어져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부로는 오토홀드 기능을 지원하는 이 버튼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토홀드 기능 같은 경우에 경쟁 모델들과 다르게 이제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좀 시내 주행에서 자주 좀 차를 멈추고 다시 재출발해야 되는 경우에 뭐 페달에서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을 그렇게 편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 될 것 같고요. 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카드 형태의 키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홀드 버튼 왼쪽으로 이 카드 키를 이제 살짝 둘 수 있는 이제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키를 둘 수가 있겠고요. 뒤쪽으로는 이제 컵홀더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하단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좀 작은 SUV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 공간에 수납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어 하단에 있는 이 물병을 두는 공간에도요, 1.5리터 물병까지도 넣을 수 있는 이 넉넉한 이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글로박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안쪽으로 좀 깊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수납하기가 좋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열 공간도 굉장히 좀 여유로운 이 시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이 휠베이스가 긴 차량이죠. 거의 뭐 소형 SUV로 사실 배기량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크기만으로 따지면 뭐 거의 뭐 준중형 SUV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이 긴 휠베이스를 통해서 넉넉한 실내 공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XM3의 실내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시트를 제가 지금 주행 모드에 제 지금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 주먹이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좀 넉넉한 이 차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넉넉한 이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에 사실 시승 전에는 이 쿠페 스타일의 SUV다 보니까 이 루프 라인이 굉장히 조금 유려하게 좀 낮아지면서 이 헤드룸 공간이 좀 다소 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좀 탑승을 해보니까 제가 키가 한 170 정도인데 주먹 하나 정도가 남는 이 헤드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뭐 헤드룸 공간에서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앞쪽으로는 이제 옵션에 따라서 이 송풍구 버튼을 이 2열에도 좀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급의 차량에서 이 2열에 송풍구가 있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었는데요. 이 XM3는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더운 여름에도 조금 시원하게 2열 공간에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옵션에 따라서 이 2열의 시트에 열선 기능도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는 2개의 USB 포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자체도 이제 암레스트를 열어보면 2개의 컵홀더가 있는데 1열과 다르게 뭐 이렇게 컵을 잡아주는 돌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트는 6대4 폴딩 방식이고요. 시트를 접어서 뭐 긴 짐을 싣기에도 상당히 좀 유용해 보이고요. 시트에 그 리클라이닝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조절해 주는 기능은 따로 없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각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장시간 조금 이동을 해도 특별히 불편함 없을 것 같은 이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머리를 받쳐주는 부분도 굉장히 편안하게 조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이 어깨 부분에 이 1열에서도 그랬지만 레자 재질의 이런 소재들이 덧대어져 있어서 상당히 좀 부드럽게 이 몸을 감싸주는 부분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 조수석은 전동 방식으로 움직이는 시트는 아닙니다. 2열과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수동으로 시트가 조정이 되고요. 1열의 운전석만 전동식으로 움직이는 시트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을 놓는 공간 자체도 뭐 여유가 있습니다. 뭐 안쪽으로 좀 시트 안쪽으로 좀 발을 앞으로 좀 밀어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어서요. 여유롭게 좀 이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4륜구동 모델이 이 XM3에는 없습니다. 뭐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티볼리나 뭐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모델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 4륜구동이 없는 XM3다 보니까 뭐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따로 이렇게 높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성인 3명이 앉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차급을 생각한다면 이 성인 4명이 앉아서 이동하기에 충분한 실내 공간, 2열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XM3의 주행 성능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에 출시된 모델은요, 2가지의 파워트레인으로 좀 출시가 됐습니다. 1.6 가솔린 모델과 1.3 직분사 가솔린 터보 엔진, 이 2가지 엔진이 탑재된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요. 사실 그 1.6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SM3에도 탑재가 됐던 엔진과 동일한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뭐 검증된 엔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출력도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1.3 가솔린 터보 엔진보다 좀 출력이 좀 낮습니다. 1.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3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이고요. 지금 1.3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153마력의 출력을 좀 발휘하는 152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엔진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시승 전에 이 가솔린 엔진 1.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조금 뭐 연비도 좋고 아무래도 좀 시내에서 주행하기 좀 편안한 출력은 낮긴 하지만요, 그러한 특성의 차량, 그리고 뭐 조금 더 고성능의 1.3 가솔린 터보, 이렇게 2가지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됐는데, 실제 그 차량의 그 보도 자료, 그 다음에 뭐 제원표를 살펴보니까 출력도 이 1.3 가솔린 터보 모델이 뭐 한 30마력 가까이 좀 높고요. 그리고 엔진의 연비 같은 경우에도 복합 연비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13.7입니다. 그리고 1.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13.2고요. 오히려 지금 가솔린 터보 모델의 터보 모델이 좀 연비가 좋은, 아무래도 좀 배기량이 좀 낮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개발된, 그리고 새롭게 처음으로 탑재되기 시작한 엔진이만큼 요 성능 면에 있어서나 뭐 효율 면에 있어서도 뭐 가솔린 터보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3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츠와 같이 공동 개발한 엔진이고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메르스 벤츠 A클래스에도 탑재가 됐던 모델이고, 또 르노에 지금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뭐 여러 차종에 탑재되고 있는 표준화되는, 표준 엔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차량들에 좀 탑재되고 있는 그러한 엔진입니다. 어느 정도 최신의 엔진이긴 하지만 적용된 지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에서는 좀 충분히 검증된 그러한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XM3를 이제 주행하기 위해서 좀 운전석에 앉으면서 이제 가장 먼저 좀 느껴지는 부분은요, 이 시트 고입니다. 전고가 이제 사실 이 전고 자체는 뭐 경쟁 모델보다 상당히 좀 낮은 전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최저 지상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트의 높이도 거기다가 또 최저 지상고도 높은 반면 또 시트의 전고도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방 시야를 상당히 좀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승하차 시에 운전석에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승하차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인 세단의 느낌, 그리고 SUV의 느낌, 사실 그 중간 정도의 어느 정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시승을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차량 중에 하나가 그 볼보의 V60 크로스컨트리라는 차량이었습니다.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에도 세단과 SUV의 중간 어디쯤이라는 말로 조금 표현을 했었는데요, XM3 같은 경우에도 세단과 SUV의 장점을 좀 두루 합친 차량이다 라는 설명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러한 설명이 아마 이 XM3의 좀 여러 가지 특징을 좀 대변해주는 그러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시승 전에는 이제 저배기량의 차량이고 뭐 출력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시승할 때 조금 초기 발진 감각이라든지 주행할 때 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은 경우, 1.3 가솔린 터보 모델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걱정은 뭐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음각성 같은 경우에도요, 뭐 이렇게 날렵하고 민첩한 반응을 보인다고는 좀 볼 수
모르겠지만 중속 이후로 조금 넘어가게 되면은 제원상의 엔진 토크를 좀 충분히 발휘하면서 뭐 스트레스 없이 조금 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전반적인 주행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좀 편안하고 좀 부드러운 설정에 좀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 엔진의 일단 그 1.3 가솔린 터보 엔진의 회전 질감 자체도 뭐 그렇게 뭐 가속을 할 때 안쪽 그 엔진룸 보닛 쪽에서 뭐 실내로 이렇게 소리가 크게 뭐 들이친다든지 하는 그러한 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비교적 그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잘 억제된 조용한 그 실내 환경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또 시승을 하고 제가 동승을 하면서 올 때 좀 체감했던 부분인데요. 이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앞쪽 전면 글라스 앞쪽에서 시속 한 100km 정도? 에서 조금 소음이, 그러니까 풍절음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적인 주행이라면, 일반적인 다른 경쟁 모델이라면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닌데, 오히려 좀 실내 공간의 소음이 많이 조금 억제되다 보니까 오히려 풍절음이 조금 강조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인 실내 차음 정도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요. 뭐 스트레스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센스라고 불리는 개인 설정에 맞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주행 모드가 있고요. 뭐 일반 노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포츠, 에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요, 아까 실내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기판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이라든지 엔진의 반응에 있어서도 조금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 차이가 사실 뭐 극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는 부분은 아니라서 스포츠 모드에서도 조금 엔진의 응답성이 다소 좀 살아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큰 격차를 가지고 날 정도의 이러한 주행 모드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좀 전환을 해봤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 확실히 좀 RPM을 좀 높게 쓰다 보니까 그 엔진룸에서 들려오는 그 엔진 음들이 조금 다소 좀 크게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엔진음 자체가 뭐 이렇게 매력적이다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좀 스포티한 주행을 즐길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좀 만들어 주는 것 같고요. 또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터도 위치해 있어서 뭐 이러한 스포티한 분위기를 조금 더 좀 더해주는 그러한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계기판 자체가 이제 녹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연비를 위한 주행에 맞게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고요. 또 마이센스 모드에서는 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뭐 계기판 디자인이라든지 뭐 스티어링 휠의 담력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르노삼성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경쟁, 특히나 이제 국내 제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XM3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보완을 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제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을 하고 이제 차선을 이탈을 방지해주는 이러한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트림 모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합니다. 고속주행 시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보셨으면 느껴지셨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선을 넘어가는 경우에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안전 시스템만 갖춰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좌우로 좀 차량이 좀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을 할 때 좌우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옵션이라도 발전한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경쟁 모델보다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좀 작동시키고 지금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주행하는 모습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자체가 조금 국산 모델들에서 체험했던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보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거칠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차와의 거리를 좀 좁히면서 이제 감속을 할 때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
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좀 세팅이 된다면 조금 더 쾌적한 주행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경제 모델들과의 조금 차이점, 단점이라고도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스타일의 요 정도 크기 SUV 사실 찾기가 정말 어려웠죠. 기존에 출시됐던 차량들도 사실 크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사라졌던 반면, 그리고 프리미엄 독일 브랜드들의 이런 쿠페형 SUV들만 그나마 국내에서 조금 인기를 얻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XM3 같은 경우 디자인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만큼 소비자들이 조금 기존에 이제 많은 소형 SUV들이 출시되긴 했지만, 난 조금 더 다른 디자인의 차량이 갖고 싶다, 그러면서도 또 넉넉한 차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XM3가 많은 소비자들에게 조금 시선을 받고 좀 눈길을 끌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6 가솔린 모델도 있고 1.3 터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가솔린 터보 모델도 있긴 하지만, XM3 같은 요급의 차량들이 파워트레인의 중요성, 물론 자동차에게 있어서 이 파워트레인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일상적인 주행을 하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쓰임새 얼마나 좀 편리하게, 그리고 쉽게 이제 여러 부분 출퇴근이라든지 아이를 통학시켜 두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트렁크의 적재 공간의 활용성이라든지 긴 휠베이스를 통해서 넓어진 이 실내 공간, 동급에서는 가장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경쟁 모델들과 확연한 이 차이점, 그리고 강점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몇 가지 좀 단점을 지적해 보자면요, 그래도 아직 부족한 듯한 이 주행 안전 시스템, 아쉬운 부분이 좀 남게 되고요. 그리고 가성비란 측면을 이제 많은 리뷰어 분들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옵션을 따지다 보면은 엔트리 모델의 가격은 사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옵션을 따지다 보면은 경쟁 모델들과 그렇게 큰 차이를, 가격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옵션 사양들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1.3 가솔린 터보 모델을 시승을 해봐도 1.6 모델보다 그렇게 연비가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나지 않고, 또 출력면에 있어서도 가솔린 1.6 가솔린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용 영역에서 사용하기 더 편리한 만큼, 굳이 1.6 가솔린 모델 가격이 낮다고 1.6 가솔린 모델로 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1.3 가솔린 터보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하실 때도 이 1.3 가솔린 터보를 좀 위주로 좀 비교를 해 보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오랜만에 이 르노 삼성에서 좀 좋은 차가 나와서 내심 좀 반갑기도 하고요. 또 소형 SUV 분야에 또 경쟁 차종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소유자 입장에서도 정말 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좀 1.6 가솔린 모델도 한번 시승을 해보고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꼭 개인 위생 관리에도 철저히 하셔서 건강 꼭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